장례식장에 국화꽃 향이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그는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물록에 이름을 적으려다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제 아들 민수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유리조각에 베인 자국이었는데 부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남편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20년 전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낯선 조문객이 2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일까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남자의 손목 흉터가 눈에 선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영정 앞 국화꽃 사이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 언니, 저 남자 누구야? 처음 보는데? 혹시 돈 노리고 온 사기꾼 아닐까?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아니면 남편이 밖에서 뭔 일 저질렀나? 회사 일로 원수 생겼을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릅니다. 그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바다 보러 갈래. 5살 민수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졸랐던 그 여름날입니다. 위험해, 민수야. 엄마랑 같이 가자.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형들처럼 나도 혼자 할 수 있어. 민수는 늘 형들을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 형들이 바닷가에서 조개 잡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혼자 해보겠다고 우기던 아이였죠. 결국 민수는 혼자 바닷가로 뛰어갔고 1시간 후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 아들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목이 쉴 때까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해경도 모두 나섰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셌습니다. 아마 멀리 떠내려갔을 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민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하지만 돌아온 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민수는 하늘 날아갔어. 자꾸 이러면 몸만 상해. 아니야. 우리 민수는 살아있어.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 거야. 포기할 수 없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점차 체념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 흉터를 가진 남자가 나타나다니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혜순 여사님이십니까?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남자 목소리, 낮고 쉰 듯 하면서도 어딘지 익숙한. 네, 맞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뵌 김도훈?
우리 민수의 본명은 김민수인데, 하지만 도훈이라는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 30분 후에. 혼자 오세요. 혼자 오라고? 왜 혼자 와야 하는 걸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민수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 흉터, 그 눈빛은 분명히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혜순이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럼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발인이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 해. 하지만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야 해요.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분 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눈썹, 코, 입술, 모든 게 제 민수와 닮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어릴 때 민수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짓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정말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도훈입니다.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단호한 말투였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남편 장례식에? 사업상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사업상 인연이라뇨? 우리 남편은 작은 공장 운영하셨는데 건설 자재 납품 관련해서요. 몇 년 전부터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의 지갑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아기가 우리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들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누가 제 지갑에? 거짓말입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손때로 달아있고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혹시 기억나니? 제가 그 말을 하자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급하게 따라 나섰지만 그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거리에서 그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진, 분명히 우리 민수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가 갖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 발인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혹시 어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 계속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순아, 괜찮아? 자꾸 딴 데 보고 있네.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야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에서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마이너스 도훈이 소식 들음 생존 확인. 도훈이?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봤습니다. 1998년 3월 3일 마이너스 도훈이 입원 치료비 100만 원 송금 2003년 9월 12일 마이너스 도훈이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50만 원 2010년 6월 20일 마이너스 도훈이 결혼 축의금 200만 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도훈이라는 사람에게. 수첩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혜순아,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민수가 죽지 않았어. 다른 가족에게 입양됐어. 이름도 김도훈으로 바뀌었고,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고? 그럼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정말 우리 민수라는 말인가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입니까?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웃들이 볼까봐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앉는 자세, 손 모양,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것까지 우리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묻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수 맞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김도훈입니다. 그럼 어제 사진은 뭡니까? 그건 제가 어릴 때 사진이 아니라 우연히 주운 거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도훈 씨, 저는 남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첩을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우리 남편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도훈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고 적혀 있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도훈이가 당신인가요? 저는 민수야, 엄마야. 정말 내가 맞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말 민수야? 하지만 그는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아까 분명히 엄마라고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가면 안 돼.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놓으세요. 저는 정말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늘 차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 그는 제 시선을 따라 목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민수가 5살 때 제가 사준 목걸이입니다. 바다에 빠진 그날도 목에 걸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말하기 어려워요. 엄마가 알면 실망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만 있어도 엄마는 행복해. 아니에요. 저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못 됐어요. 그 말 속에는 20년간의 아픔과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민수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민수, 아니,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럼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의 그 끔찍한 하루가 1995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바다 보러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바다, 바다. 5살 민수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파도가 세. 다음에 가자. 싫어. 오늘 가고 싶어. 결국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럼 아빠가 같이 갈게. 민수야, 약속해. 아빠 손 꼭 잡고 있기. 네. 하지만 그날 남편은 급한 전화를 받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일로 전화가 와서 5분만 기다려. 그 5분 사이에 민수가 사라졌어요. 민수야, 민수야. 바닷가 어디를 찾아도 우리 아이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밤늦도록 찾았지만 여기 아이 옷 조각이 있네요. 바위에 걸린 민수 셔츠 조각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제 앞에 서 있다니. 민수야,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파도 소리랑 누군가 저를 끌어올리는 누가 널 구했어? 어떤 아저씨였어요. 어부였던 것 같은데. 그럼 왜 집에 안 왔어? 그 아저씨가 말했어요. 내 부모는 이미 포기했다. 새 가족한테 가는 게 낫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포기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된 거야? 네. 서울의 어떤 부부한테요. 그분들이 제 이름을 김도훈으로 바꿨어요. 그럼 왜 이제야 왔어? 도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뭐, 처음엔 잘해주셨는데 몇 년 후부터 말끝을 흐리는 도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상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 말하기 어려워요, 엄마.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혜순아, 조문객 중에 이상한 사람 없었어? 이상한 사람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박 아주머니의 시선이 도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분이. 안녕하세요. 도훈이 인사했지만
박 아주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혜순아, 이분 누구야? 아, 음, 친척이에요. 친척? 어느 쪽 친척? 먼 친척이에요. 박 아주머니가 도훈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흉터. 도훈이 깜짝 놀라며 소매로 손목을 가렸어요. 아, 그냥 어릴 때 다친 거예요. 그런가? 박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도훈이 불안해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절 기억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20년 전에도 이 동네에 살았나요? 응. 박 아주머니는 여기 20년 넘게 살았어. 도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큰일이에요. 왜? 뭐가 큰일이야? 혹시 제가 민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왜 큰일이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도훈이 갑자기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뭐야?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범죄자예요. 뭐? 양아버지가 시킨 일들이 모두 나쁜 일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들? 훔치고, 속이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지금도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그럼, 그럼 왜? 아빠 장례식에 온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라도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네. 아버지가 25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어요. 몰래 돈도 보내주시고, 그제야 남편 수첩이 내용이 이해됐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민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도훈이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는 너를 죽은 걸로 알고 이제 평온하게 살고 계신다. 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민수도 모두 저를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큰일이에요, 엄마. 왜? 저를 따라온 것 같아요. 누가?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도훈이 커튼을 조심스럽게 내리며 말했습니다. 양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하기 어려워요,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숨길 게 뭐 있어? 말해봐. 도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직? 조직원들이에요. 조직? 양아버지가 조직의 중간 보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조직 돈을 횡령한 사건이. 설마 내가?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도훈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요. 왜? 제가 조직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만둔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셨어요. 도훈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만해라. 엄마한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로 남편 글씨였습니다. 도훈아,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는 정말 그만둬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아빠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엄마는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엄마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군요. 그래서 조직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거야? 조직에서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특히 저처럼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똥똥똥. 혜순 씨,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 도훈이 더욱 긴장한 표정이 됐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경찰까지 오게 했네요.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현관문을 열어보니 젊은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역수사대 김 형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혹시 김도훈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훈이요? 네. 키 175cm 정도, 왼손목에 흉터가 있는 정확히 우리 민수 특징이었습니다. 왜 찾으시는데요? 중요 사건이 용의자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 사건이요? 50억 규모의 보험 사기 및 횡령 사건입니다. 50억? 거실에 숨어 있는 도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장례식장에서요? 네. 혹시 남편분 장례식에 그때 거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사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누가 더 계신가요? 아닙니다. 고양이요? 소리가 좀 크던데 나이가 많아서 덩치가 좀 커요. 형사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집안을 좀 봐도 될까요? 왜요? 영장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요. 그럼 안 됩니다. 단호히 거절했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민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김도훈의 어릴 때 모습인데 혹시 낯익지 않으신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수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요? 아주 눈에 익는 얼굴인데 그때 거실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정말 고양이 맞나요? 형사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영장도 없으면서 긴급 체포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형사들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비켜주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체포하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하지만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도훈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민수야, 저를 찾으시는 거죠? 김도훈 맞습니다. 형사들이 경계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도훈 보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형사와 도훈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어머니, 됐어요. 안 돼.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때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신상조회 결과 부인께서는 자녀가 없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녀가 없다고요? 형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호적상으로는 자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20년 전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됐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형사가 의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엄마, 괜찮아요. 도훈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이분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숨어들었을 뿐이에요. 민수야,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분한테 피해 끼쳤네요. 도훈이 형사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체포하세요. 안 돼. 저는 도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킵니다. 부인, 비켜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체포됩니다. 좋아요. 저도 데려가세요. 그 순간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훈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형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시면 안 돼요. 도훈이 제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서 말해주는 거야? 미안해, 혜순아. 내가 상처받을까봐. 바보야.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아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알아야 했잖아. 엄마로서 알 권리가 있었어. 이제 늦었나?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우리 아들을 지켜야지.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는 행복하자. 응. 우리 셋이서 다시 가족이 되자. 눈을 떠보니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송됐어요. 심근경색?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 저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그분은 경찰서로 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1시간 전쯤이요. 계속 어머님 걱정하시더라고요. 민수가 결국 잡혀갔구나. 간호사님, 제가 지금 퇴원할 수 있나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서 부탁이에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결국 간호사가 의사와 상의 후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이렇게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은 어디인가요? 2층입니다. 2층에 올라가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김도훈 관련해서 왔습니다. 어떤 관계시죠?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시라고요? 하지만 호적상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형사가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얼마나 울먹이던지. 정말요? 네. 계속 엄마 하시면서 진짜 아들 같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작은 면회실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저는 죄송해요. 엄마까지 병원에 가게 해서. 바보야. 그런 게 중요해? 엄마는 이제 저 없이 사세요. 전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50억이나 되는 돈이 내가 한 게 아니라며? 증거가 없어요. 조직에서 저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이 없어요. 아마 10년은 들어가야 할 거예요. 10년? 아니면 더 오래.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나요? 민수야. 엄마,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안 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엄마. 철창이 저와 민수를 갈라놨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혹시 민수를 도울 만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그런데 서랍 깊숙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혜순이에게 마이너스. 민수 관련 중요한 자료.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조직 관련 녹음 파일 CD. 혹시 이게 민수를 구할 수 있는 열쇠일까요? CD를 컴퓨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조직 간부 이성우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어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사장, 도훈이 그놈이 문제가 되고 있어. 무슨 문제죠? 조직을 나가겠다고 계속 때를 써. 이대로 두면 모든 걸 경찰에 털어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없애버려야지.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를 죽이려 했다니. 그건 안 됩니다. 도훈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사장도 참 고집이 세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50억짜리 보험 사기건 도훈이 이름으로 처리해. 그건 싫으면 둘 다 죽어. 선택해. 남편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민수를 지키려고 50억 사기 사건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걸 허락했던 거예요.
다음 CD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훈아, 아빠야.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위험에 처했어. 무슨 위험이요? 조직에서 너를 없애려고 해. 보험 사기 사건이 진범으로 몰아서 아버지가 막아주실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아빠도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증거가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버텨라. 아버지, 그리고 엄마한테 돌아가라. 이제는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민수를 걱정했구나.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민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김도훈 담당 형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김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요? 네. 50억 사기 사건이 진짜 범인을 밝힐 수 있는 지금 당장 오세요. 경찰서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이상한 남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 주변에서 서성이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님, 증거 가져왔어요. CD를 건네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도훈이가 누명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사가 CD를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 이래요? 다시 재생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파일이 손상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형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누군가 집에 다녀간 건 아닐까요? 설마. 급하게 집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렸어요. 집에 가봐야겠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형사 2명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다녀갔네요.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고 책장은 넘어져 있고 남편 유품 상자는 상자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가져갔네. 그때 거실 탁자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찾고 있나? 다 가져갔다. 도훈이를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함정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수를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를 구하려면 가야 해요. 밤 12시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형사들은 계속 말렸지만 저는 갈 거예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럼 저희라도 숨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들키면 민수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제발 믿어주세요. 엄마의 마음을. 결국 형사들도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밤 11시 30분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어요. 정확히 12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왔나? 네, 왔어요. 3층으로 올라와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민수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엄마, 민수야.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둘지 마. 조직 간부로 보이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이성호인가요? 오, 내 이름도 아네. 남편이 많이 얘기해줬나 보지? 민수를 놓아주세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희 모자가 완전히 사라져야 해. 사라진다고요? 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져. 왜요? 도훈이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 살려두면 언젠가 문제가 될 거야. 그 순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망가세요. 안 돼. 엄마는 널 두고 못 가. 이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그럼 같이 죽을까? 그의 손에서 권총이 번쩍였습니다. 같이 죽을까? 이성호의 손에서 권총이 번쩍였습니다. 엄마, 안 돼. 민수가 의자에 묶인 채로 몸부림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성호가 민수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네. 잠깐만요. 저는 두 손을 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다 해드릴게요. 오, 그래. 네. 대신 민수는 살려주세요. 흥미롭네. 뭘 해주겠다는 거야? 외국으로 나가서 영원히 안 돌아올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뭘 더 원하세요? 이성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도훈이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잊게 만들어야 해.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다치게 해서 기억상실증을 만들거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면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악마 같은 놈 선택해. 둘 다 죽을 건지 아니면 하나라도 살릴 건지. 그때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됐어요. 엄마만 살아요. 안 돼, 민수야. 20년 동안 엄마 고생시켰는데 이제 그만해요. 바보야.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에. 엄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엄마가 꼭 구해줄 거야. 그때 이성호가 불인 듯이 소리쳤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은 이만 끝내고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조건을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입니다. 엄마, 대신 하나만 부탁할게요. 뭔데? 민수와 마지막 인사만 하게 해주세요. 이성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줄게.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제가 민수의 묶인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도움도 주시고 우리 민수 많이 컸네. 엄마는 하나도 안 늙었어요. 거짓말쟁이. 둘 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엄마는 상관없어. 엄마,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영원히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민수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응? 20년 동안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렀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엄마. 그때 이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됐어. 시간 다 됐어.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형사들이 무장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성우가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핸드폰에 GPS 추적기를 달아뒀던 거였어요. 총 내려놔. 안 돼. 이 여자부터 죽인다. 이성우가 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안 돼. 민수가 의자째로 몸을 던졌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아들아. 그 사이 형사들이 이성우를 제압했습니다. 의료진 불러. 저는 민수를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바보야. 엄마가 다치면 안 되니까.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 이제 진짜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지켰으니까 진짜 아들이 된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었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요. 민수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떠날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어디 가겠어. 정말요? 응. 이제부터 엄마가 평생 지켜줄 거야. 구급차 안에서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응, 아들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소중한 아들아. 20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어깨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50억 사기 사건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우와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됐고 민수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가요. 그래, 아들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부릅니다. 20년 만에 찾은 우리만의 호칭이에요. 산소에 도착해서 남편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민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당하게 인사드려요. 묘비 위에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25년 동안 우리 아들 지켜줘서.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엄마 잘 모실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그때 제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취업 준비할게요. 정말? 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당연하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때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어릴 때 제가
사준 바로 그거였죠. 이거 20년 동안 간직했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엄마를 생각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바보야. 그런 힘든 시간을.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민수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찰 거예요. 왜? 엄마 사랑의 증표니까. 그날 밤 민수는 자기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각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만에 온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아침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엄마, 일어나세요.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떤지 맛보세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까지. 우와,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보고 새벽부터 연습했어요. 고마워, 아들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사실 간이 좀 짰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첫 번째 밥이니까요. 엄마, 앞으로 매일 제가 밥할게요. 아니야, 함께 하자. 함께요? 응.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우리 민수 요리 천재 만들어 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 함께 TV도 보고 가끔 민수가 취업 면접을 보러 나갈 때는 도시락도 싸줬어요. 면접 잘 보고 와. 네, 엄마.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져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음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네, 엄마. 6개월 후 드디어 민수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용돈도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쓰렴. 안 돼요.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바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날 밤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에요. 엄마 잘 모실게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민수가 남편 사진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고 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엄마가 됐습니다. 오늘도 저녁 때가 되면 엄마 다녀왔어요 하며 들어오는 민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뭘로? 보고서를 잘 썼다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제는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엄마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요. 엄마 같은?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가족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아들 이렇게 돌려보내줘서. 그리고 민수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가족도 사랑이 다시 이어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조문객, 20년 전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순 어머니처럼 2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되찾은 그 순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민수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자애가 아닐까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서운한 일이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